성경의 내용을 고고학이 모두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고고학 발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장소에서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을 증명해 준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텔 라기스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발굴이 있었고 성경의 어떤 내용을 증명해 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성경에 라기스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라기스의 왕 야비아가 이 연합군에 참여합니다.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했던 그 전투에서 라기스 왕 야비아도 패하고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가 연합군 5왕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라기스는 여호수아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나중에 르호보암은 유다 땅을 방비하기 위해 여러 성읍을 건축했는데 그 중 하나가 라기스입니다.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지역을 특별히 쉐펠라라고 합니다. 라기스는 이 쉐펠라의 남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국제해안도로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남쪽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을 차단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라기스가 꼭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르호보암은 라기스를 비롯한 여러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과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무기들을 비축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반란이 있었을 때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했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라기스는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곳이기에 일찍부터 성경학자들이 이곳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1929년도에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텔 에드 두웨이르가 성경의 라기스라고 했습니다. 이 견해는 오늘날까지도 이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텔의 성경적 중요성이 일찍부터 대두되었기에 1932년부터 1938년에 제임스 라슬리 스타키가 이끄는 영국 발굴팀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발굴이 멈추었다가 1973년에서 1987년에 텔아비브 대학의 다비드 우시슈킨에 의해 다시 전체적인 발굴이 재개되었습니다. 라기스는 신석기 시대부터 주거가 시작되었고 초기 청동기 시대에 큰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기 청동기에 강력한 요새로서의 기틀이 만들어졌고 후기 청동기에는 아마르나 서신에도 등장할 만큼 중요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 시대이므로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라기스 왕 야비아도 아마 이 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침략에 의하여 크게 파괴된 후 폐허로 남아있다가 철기 시대에 다시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르호보암이 유다 방어를 위하여 성읍을 강화할 때 라기스를 다시 재건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텔 라기스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할 만한 중요한 발굴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텔 라기스의 고고학에 대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라기스와 사네립의 침공. 성경에 사네립의 침공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고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고 니누에로 돌아간 후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고 이때 그가 라기스를 점령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 증명할 만한 고고학 발굴이 아수르의 도성이었던 니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1845년에서 47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야드가 니누에의 사네립의 궁전에서 거대한 부조 조각물을 발굴했습니다. 이 부조에는 사네립이 라기스를 점령했고 포로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처형할 것을 허락하는 아카드어 문구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가 사네립의 라기스 점령을 묘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조에서 묘사한 라기스의 모습이 실제 라기스를 발굴한 결과와도 일치하기에 더 특별합니다. 테르의 남쪽에서 라기스를 공격하기 위해 인공으로 쌓아 올린 적군로가 발굴되었는데 부조에도 사네립의 군대가 여러 개의 적군로를 만들어 라기스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조 그림 속의 라기스는 이중성벽인데 실제로 라기스에서 이중성벽의 흔적도 발굴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중성문 구조도 발굴되었습니다. 사네립이 유다의 여러 성읍과 라기스를 점령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니누웨의 라기스 부조와 라기스 발굴을 통하여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라기스 성문과 변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곳은 텔 라기스의 이중 성문의 안쪽 성문입니다. 이 안쪽 성문의 오른쪽을 2016년 이스라엘 고유물 협회 주관 하에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굴을 통하여 이 성문은 흑벽돌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높이는 5m였음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은 기원전 8세기 때 심각한 파괴가 있었습니다. 이 파괴를 기원전 701년에 사네립의 침공과 연결짓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된 흔적 밑으로 아주 놀라운 게 출토되었습니다.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이 있는 작은 번제단 2개가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번제단 2개가 출토된 곳은 6개의 포각 성문 중 가장 안쪽에 있는 포각에서입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곳을 발굴한 발굴 책임자는 사르가노르입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포각 안쪽 벽 뒤에서 작은 번제단 2개가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성문에 번제단 2개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성문의 산당으로 사용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각 돌 구석에 번제단에 있는 뿔의 흔적이 인위적으로 파괴된 모양으로 나왔고 뿔 1개는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안쪽에 더 깊은 곳에서 사각형 50cm, 50cm 되는 사각형 돌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게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출토된 변기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즉 변기가 출토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번제단과 변기가 같은 장소에서 출토되었다. 정말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0장 27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7절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산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반란을 통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후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인 후 바알 목상을 불사르고 산당을 허물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암암리에 사용해오던 바알을 섬기던 산당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에도 종교개혁을 한 왕이 2명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 3개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2절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역대하 32장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이사야 36장 7절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이 3구절의 공통점은 모두 사네립이 이곳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랍사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랍사게는 사네립이 이곳 라기스를 점령할 때 성문에 있던 파괴된 2개의 제단과 변소의 흔적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통하여 볼 때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과 제단을 철저하게 파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의자들은 유다 왕들의 통치 순서에 따라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등받이의 높이가 각각 다른데요. 이것은 각 왕들의 통치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자리가 이곳입니다.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셋째, 라기스 오스트라카 4번. 라기스 벽화와 같이 거대한 발굴물이 아니라 이와 같이 조그마한 토기 조각에도 과거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런 토기 면에 글씨가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글씨가 적혀 있는 토기 조각을 가리켜 오스트라콘이라고 부릅니다. 복수는 오스트라카입니다. 여기는 라기스 성문의 이중 성문인데요. 바깥 성문을 들어와서 오른쪽 면에 공간이 있는데 이를 레터스룸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1935년도에 제임스 스타키가 이곳에서 20개 정도의 오스트라카를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발굴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였는데 그중 네 번째 편지 라기스 오스트라카 4번이 성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모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기스 레터 4번입니다. 이것이 앞면이고 이것이 뒷면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크지 않고 실제로는 제 손바닥만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오스트라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 것은 라기스의 나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연기 신호를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가의 신호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상급자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라기스와 아세가가 바벨론의 침공에 저항하고 있는데 이제 막 아세가가 함락되었음이 이 오스트라카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34장 7절의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4장 7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벨론 왕은 곧 느부갓네살입니다. 예레미야 34장 7절이 기록된 직후 아세가가 함락되었고 이 상황이 라기스 오스트라카 4번에 기록된 것이죠. 라기스 오스트라카 4번은 성경 구절의 역사적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발굴물입니다. 라기스는 느헤미야 11장 30절에 포로 후 유다 지파가 거주한 명단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셰펠라 출신 선지자이면서 라기스를 잘 알고 있었던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가서 1장 13절.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미가 선지자는 라기스를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과 요새를 의지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텔 라기스는 정말 대단한 요새입니다. 이중 성벽에 이중 성문이 있었고 헤브론으로 연결된 라기스 골짜기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사내립은 이곳을 점령하고자 했고 또 이곳을 점령한 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흔적인 변소가 출토된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당시에 생생한 기록이 담긴 오스트라콘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방문하시게 되면 성경에 생생한 증거를 담고 있는 이곳 텔 라기스를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맵 연구소의 성경의 땅 답사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오.